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지난주 내내 글로벌 증시는 오미크론 이슈, 인플레 이슈, 긴축 이슈 간의 시소타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한 이슈들이 서로 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시장에 영향을 줬죠. 또다시 인플레 이슈도 각국의 지표 소식으로 인해서 부각이 됐습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30년 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했고요.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1951년 이후 무려 7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또 연준 의원들은 매파적 목소리를 다시 한번 크게 내고 있고요. 과연 이걸 또 우리 장이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번 주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많은 이 주식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간다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종목을 살 것이다. 꼭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제대로 걸어가야 되는 투자자라면 되려 시간을 앞당기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투자 소식이, 증설 소식이, 혹은 이 공시가 앞당긴 시간에서는 어떤 가치를 낼 것인가 분명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앞당길 수 있도록 적절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 출발 성공 투자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 전에 시장 정리 좀 하고 가죠. 주말 사이 뉴욕장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내려간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오미크론 이슈, 긴축 이슈 불거졌습니다. 뉴욕에서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어갔다라는 소식과 유럽권의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났다라는 소식. 그래서 각 기업들은 스스로 조금의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경기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담이 등장을 했고요. 산업재 쪽에서 주가 하락이 나타난 영향을 받기도 했죠. 자, 매파적인 연준 의원 발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3월 테이퍼링 종료 직후에 금리 인상 단행이 가능하다라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내년 금리 2회에서 3회 정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영향받아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금융주가 부진했고요. 경기 둔화 우려 여러 가지 이슈를 반영해서 유가 떨어지면서 엑소모빌 등의 원유 관련주도 하락했습니다. 다만 상품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긍정의 시각을 내고 있는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유가 100달러 간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죠. 또 리비아는 부진한 실적과 칩 부족에 대한 우려로 10% 이상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정리고요.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은 반도체와 백신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넘겨볼게요. 백신 관련주들의 변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바백스나 모더나는 주가가 올라갔고요. 화이자 그리고 얀센을 계열로 두고 있는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는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각 들렸던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면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mRNA 백신을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화이자와 모더나가 조금 더 힘을 받는 듯 했는데 화이자 측에서는 5세 미만 백신 연구 결과 수정할 거야 라고 얘기 내놓으면서 주가가 하락했고요. 모더나는 상승 유지하며 4%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에 노바백스는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서 각국의 승인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그날 하루에만 11% 급등했죠. 잠시 후에 백신 관련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반도체 쪽인데요. 내일 오전 6시 30분경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요. 마이크론 실적하니까 지난 9월이 딱 생각이 나서 정리를 한번 하고 찾아봤더니 9월 당시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할 때 낸드 컨트롤러라는 부품이 부족해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이크론이 보수적 전망을 내놨다라는 소식에 같은 메모리 반도체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변동이 그때 당시에 커졌었는데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9월 28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10거래일 동안 주가 등락률을 살펴봤더니 삼성전자가 무려 11% 밀렸고요. 그때 당시 SK하이닉스가 12%나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맞물린 것이겠지만 일단 촉발은 마이크론의 부정적 가이던스였죠. 과연 이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괜찮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다시 끌고 가줄 수 있지 않을까 살짝의 기대도 가져보게 됩니다. 지켜봐야겠죠. 자, 이게 뉴욕장에서 볼만한 포인트였고요. 국내에 이제 대비를 해보죠.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장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왜냐? 과거 불과 한 달 전, 일부 전만 해도 주가가 밀리고 나서
쭉 같이 밀려버리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투매는 조금 멈추고 점심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지수가 어찌되었건 조금이라도 반등을 해주는 흐름이 이틀간 반복이 됐습니다. 맥없이 밀리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이었고 그 내부적인 흐름을 들어가 보면 일단 외국인이 저평가돼 있는 고배당 종목들로 매수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이 감지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8조 원대로 뚝 떨어져 있었는데 금요일은 그래도 11조 원대로 올라서면서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계속 앞지르지 못하다가 금요일 날 뛰어넘는 흐름이 나왔어요. 대형주류의 분위기 쇄신 있을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날장 어떤 키워드들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복귀해 봅니다. 금요일장 배당 매력 어필 시간이었어요. 일단 고배당 종목군들이 상대적인 안정성 부각되면서 올라갔습니다. 은행, 보험, 통신주 강세 흐름 나타났고요.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철강주도 강했습니다. 12월 들어서 철강주 분위기 달라졌죠. 철강 ETF 한 11% 정도 올라왔습니다. 기존의 철강주에 대해서는 다수가 보수적이었는데 그나마 좋은 시각을 주는 분들도 중소형 철강사를 많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12월 들어서는 대형주로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매주 금요일 오후 늦게 발표가 됩니다. 12월 10일에 발표됐을 때도 사상 최고치,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사상 최고치 기록했죠. 이런 분위기 받아가면서 해운주가 동반 상승을 나타냈고 HMM은 나름 의미 있게 하락 추세를 조금 되돌리는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금과 주식 동시배당 소식에 셀트리온 3사가 올라섰습니다. 2시 전까지만 해도 3사가 모두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 배당 관련한 이슈가 전달이 되면서 2시 구간 3사 모두 상승 전환했습니다. 연초 대비 50%씩 빠져있는 이들 종목이니 만큼 좀 주주 달래기 움직임이 나온 건데요. 다만 상승폭은 1% 미만으로 조금 제한적이었다는 점, 과연 이슈가 어떻게 이번 주 반응이 될 것인가 봐야겠죠. 싸이월드 재개됐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싸이월드여서 3시 42분에 재개가 됐는데요. 관련 종목들이 장중 변동이 상당히 컸습니다. NHN벅스와 한글과 컴퓨터. 출발할 때는 2%, 그리고 장중 6% 저점 기록했다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고점으로는 20% 올랐다가 종가상으로는 또 2% 상승. 정말 큰 변동을 나타냈거든요. 이번 주엔 또 어떤 소화를 과정을 거칠지 봐야 되고요. 반도체, 인터넷, 바이오, 엔터주 하락했던 지난 금요일장입니다. 다만 이들 종목에서 맥없이 밀린 종목이 있고 버틴 종목이 있어서 심텍처럼 이렇게 버텨낸 종목들은 과연 강한 반도체 시세가 나올 때 어찌 반응을 보일 것인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로 들어갑니다. 섹터 이슈에선 이거 골라봤어요. 철강주요. 12월 조금 달라진 흐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가 12월 17일 들어서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2021년 12월의 상승률인데요. 포스코는 11%, 현대제철 20% 정도 올랐고요. 대한제강,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등도 같이 올라가면서 한 6개월 정도 밀렸던 철강주들이 동반 힘을 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포스코의 반등이 왜 반가운가? 포스코는 6개월 동안 한 36% 정도 밀렸습니다. 정말 길었던 하락의 시간을 거쳤고요. 현대제철의 차트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다 12월경 들어서 이렇게 반등을 주는 것이라서 상당수 반갑게 느껴지죠. 다만 상승이 반가운 건 반가운 거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도 계속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긴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가 나아진 거지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찾아보자면 철광석 가격 등을 볼 수 있겠는데요. 8월 이후에 철광석 가격은 정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등 현대제철 등의 가격도 같이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 저점에서 조금씩 철광석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 사이에 톤당 $20 정도 올라갑니다.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면서 철강제도 그래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맞물린 거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중국 관련한 이슈가 힘을 실어줬죠. 넘겨봅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건설 프로젝트가 잡히면 철강제 수요 올라간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신규 채권 발행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갖고 인프라 건설 자금에 집중한다. 그래서 또 철강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철강 가격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로 풀이되고요. 미국에서는 동맹국 대상으로 철강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것
일본에게 제시를 했다라고 하죠. 그럼 우리도 상반기 안에 제시되면 철강사들에게는 관세가 줄어드는 호재 아니겠느냐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요즘 조선주 수주 소식 계속 들리죠. 그러다 보니 조선용 후판에 대한 견고한 수요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철강주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는 이거예요. 앞서 살펴봤던 노바백스. 3거래일 동안 노바백스 주가 상승률 30% 됩니다. 지난 금요일장 하루에만 11%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노바백스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가 보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긴급 승인을 내줬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승인을 받았고 미국에도 연말에 승인 신청을 낸다라고 하죠. 일단 세계보건기구에서 승인을 받았고 오늘 또 이벤트가 있는 건 유럽의약품청 EMA가 아마 오늘 승인 여부를 현지 시각으로 발표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등장합니다. CNBC에서는 20일 회의에 이 긴급 사용 승인 결정 여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이 B형 간염과 같은 전통적 제조 방식을 통해서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2에서 8도 정도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편의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백신이 불안해서 맞지 않고자 하는 이들이 맞게 될 수 있는 백신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부스터샷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고 있죠. 자, 노바백스 주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노바백스 투자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또 찾아보게 될 텐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확인을 해보죠. 노바백스 생산에 대한 기대감 등장을 하고 있죠. 일단 SK 바사는 노바백스 품목허가 식약처에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르면 연말 4천만 회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슈 부각되면서 최근에 조금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관련주는 mRNA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다른 관련주 대비해서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당연 꼽히고 있죠. 올 한 해 상승률 107% 정도 됩니다. 하지만 한 해 주가 굉장히 변동이 컸었습니다. SK 케미칼도 관련주로 언급이 되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68%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금요일장은 8% 정도 올랐습니다. 다른 개별적인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간 흐름도 눈에 띄었으나 앞으로의 이슈 한번 봐야겠죠. SK 케미칼은 연초 대비 정말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슈 잘 받는다면 저평가 매력도 부각되지 않을까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몬이나 DR잼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손잡고 뭘 했다라는 이력이 부각된 건데 보시다시피 정말 잠시 부각된 이후의 주가는 계속해서 밀렸던 바가 있기 때문에 큰 연관성은 조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략은 SK 바이오사이언스로 조금 집중해 나가도록 하죠. 자, 다양한 이슈 다뤄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백신 이슈, 철강주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함께 체크하시죠. 자, 계속해서 이 앞선 이슈들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요, 김진만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과 이 자리에 서니까 또 생소한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들여다보죠. 제가 앞서 시장 브리핑을 했잖아요. 네. 불확실성 해소된 시장, 연말 랠리로 이어질까? 사실 저는 연말 랠리까지는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조금 기대 갖고 투자할 만한 섹터는 늘어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 어떠세요? 네, 설명을 워낙 앞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할 게 있나 보이는데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폭이 들어갔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조정에 들어갔다는 게 사실 조금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추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부분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어려운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 즉 양 반도체 기업들의 선방이 이어지면서 그래도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는 즉 2,900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예고를 빨리 하고 테이퍼링도 약간 땡긴다는 그런
이제 FOMC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내년 5월 정도에는 첫 미국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역사상 미국이 금리 인상한 시즌에서는 한 번 정도 깊은 이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5월에 있을지 한번 그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한데 현재로서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도 아무래도 당분간 크게 이제 선별적인 섹터만 올라가지 이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오미크론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장 키운 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주요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네. 이제 대형 완성차 같은 경우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 이제 점유율은 높아져 가는데 차량을 만들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배터리 3사들의 실적도 4분기 때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차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판매량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이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가 된다면 한 번 정도 성장 동력이 있겠지만 당분간 좀 금폭의 상승폭은 제한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뭐 음식료나 은행이나 이런 금융 방어적인 sek터이잖아요. 은행주는 어떨까요? 지금 뭐 배당 매력에 금리 인상 시기에 같이 맞물려서 투자할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단기간으로는 은행이 굉장히 매력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인 위치도 그렇고 전체로 배당을 그래도 이제 한 6, 7% 정도는 주는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금융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어느 정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옛날만큼의 좀 사양 산업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은 존재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은행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미 어느 정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요는 강하게 붙고 있고 대부분의 기술적 위치가 되게 좋습니다. 이제 전고점 혹은 신고가를 목전에 앞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 정말 한 내년 3, 4월 1분기까지 좀 심심한 장세가 이어진다면 은행주들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 상대적으로 이제 은행의 단점은 한 번 정도 고점이 형성되고 내려갔을 때 그때 회복하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회복할 모멘텀이 금리 인상 정도인데 이미 재료 노출이 워낙 많이 됐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좀 오히려 보기 좋지만 이제 좀 멀리 보기에는 성장성은 좀 제한이 된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단기라고 한다면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 건가요? 일단 연말 배당 이슈가 있으니까 12월 정도까지 보시고 조금 더 그 이후에 만약에 주가 지지가 된다면은 내년 3월 금리 인상 이슈 이전까지는 한 번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 지속적으로 팀장님과 전략이 생길 거니까요.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철강 열어볼게요. 철강 수요 증가 기대감 속에 철강주가 지난 금요일에 올랐고 12월 들어서 그 질리도록 빠지던 하락을 조금 멈추고 딛고 올라서는 느낌인데 어찌 해석하세요? 이거 믿고 들어가도 돼요? 아니면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돼요? 화학주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제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 부분이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생각보다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 거기에다 이제 이전에는 철광석 가격이 상대적으로 부담이었습니다.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담이 되었는데 철광석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즉 지준율 인하는 어느 정도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느 정도 서포트가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경기 부양책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최근에 이제 헝다 이슈로 인해서 부동산 관련된 섹터들이 중국에서 주저앉았는데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여파가 넘어오면서 국내 건설사 거의 추가적으로 철강주까지 좋지 않은 흐름은 보여줬지만 상황이 많이 급격하지만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철광석 가격은 안정화를 기반으로 조금 더 상승폭이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섹터로 좀 평가를 받을 것 같다. 워낙 주가도 쌉니다. 지금 많이 그쵸.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폭 충분히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제강, 세아제강 뭐 너무 많잖아요. 대형주도 있고요. 과거는 다들 조금 탄력적으로 가는 중소형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셨는데 대형주가 저는 더 궁금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의견 어찌 주세요? 저는 먼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분할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포스코가 철강 회사일까? 이제는 앞으로 철강 회사의
지위를 유지할까라는 그런 이제 조금 우려 섞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투자 보류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철강에 대한 지표를 이제 현대제철을 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대장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철근 관련 증설 이슈도 있고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강판 가격, 즉 차량용 강판에 대한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이 반영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수급 열어보면 기관이 정말 네. 꾸준하게 사고 있더라고요. 뭐 현대제철을 조금 더 철강 섹터 내에서 네.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저희 지켜가면서 AS 해볼게요. 자, 다음 종목군은 이거예요. 노바백스 백신 이슈. 또 소식이 추가가 됐으니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들 관련한 종목 전략을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어찌 보세요? 저희 사도 돼요? 네. 지금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자리도 어느 정도 좋고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주가 상태가 노바백스로 인한 매출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현재 주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WHO의 긴급 승인이 났는데 이렇게 된다면 절차가 남은 게 지금 국내도 이제 신청은 되어 있는데 이제 EMA 이제 유럽의약청 거기 추가적으로 국내 식약처까지 승인이 나면은 진짜 생산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게 되고 접종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제 노바백스 백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단백질 재조합 방식을 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또 독감이라는 지금 이미 기존에 많이 쓰였던 방법 즉 이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한 방법에다가 이제 mRNA 백신은 이제 코이드 체인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장점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노바백스의 백신을 생산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타국에 수출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미 오미크론 관련돼서 이제 계속적으로 부스터샷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지금 단발적으로 마무리되기에는 그래도 내년 중순까지는 계속적으로 부스터샷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저도 다음 부스터샷 때는 아마 노바백스를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주가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한 번 정도 전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그림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자체 백신도 어느 정도 조금 느려지긴 했습니다.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테스트를 해야 돼서 조금 느려지지만 그래도 내년 상반기 때 이제 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여러 가지 재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매수 가능 의견.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한 70% 가까이 들고 있는 케미칼은 어때요? 사실 케미칼은 무겁습니다. 지금 무상증자 이후에 사실 주가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장에 좀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가치보다는 이제 이전에 갖고 있는 SK 케미칼의 본업이 조금 평가를 받았고요. 만약에 여기서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오를 경우에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도 가능하죠. 근데 SK 케미칼은 뭐 이슈가 좀 있었어. 뭐 사모펀드에서 빨리 지분 팔아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이미 이루어지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나왔을 경우에는 이미 진적에 이제 좀 지분에 대한 매각 이슈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분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70% 가까이 갖고 있는데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만인 거는 SK 케미칼이 이렇게 본업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SK 이제 바이오사이언스의 지주회사격인 회사로 할인율을 적용받으니까 그 부분이 투자자 입장에는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조금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양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재료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케미칼도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주가 흐름은 오늘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코너 속의 코너 진만 팀장님의 픽입니다. 배당. 영롱 앵커랑 할 때는 되게 막 핫한 섹터 얘기해 주시던 저랑 되게 안정적인 섹터 얘기해 주시네요. 통신주. 통신주가 생각보다 이제 핫해질 거기 때문에 갖고 왔거든요. 네. 어떤 포인트에서요? 일단은 통신주가 갖고 있는 매력도는 일단 뭐 저평가, 즉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지니고 있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배당도 굉장히 많이 주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장을 많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K텔레콤도 분할 이슈의 성장세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이제 U+나 KT도 반등에 성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 나온 주가들이 굉장히 상승률이 탄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사에서 우리는 언제나 뭐 네. 네이버 카카오 고민하듯이 3사에서 저희가 3사 다 사진 않을 거니까 그죠, 네. 좀 제일 그래도 매력도가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일단은 먼저 서두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SK텔레콤의 상승은 전체적으로 통신사들에 대한 재평가, 즉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는데, 일단 SK텔레콤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로는 단순 통신주로서의 모멘텀밖에 없습니다. 근데 SK텔레콤이 강하게 오른다 그러면은 KT나 U+도 같이 올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전에 카카오뱅크가 올랐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금융사들도 같이 한번 올라야 되는 그런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기대처럼 같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KT가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는 말씀과 함께, 왜 그러냐면은 KT는 지금 금융 플랫폼과 이제 컨텐츠 플랫폼 두 가지 밸류 체인을 굉장히 잘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컨텐츠 쪽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지니뮤직이라든지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KT가 갖고 있는 금융 서플라이 이제 그 컨텐츠 쪽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통신주의 이제 컨텐츠 쪽 메리트도 있고, 거기 네. 추가적으로 BC카드와 K뱅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또 이 성장성이, K뱅크도 최근에 굉장히 성장성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융 플랫폼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KT의 매력도는 타 이제 뭐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워낙 주가 자체도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도는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금 이제 탑픽으로 KT를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긍정적으로 나눠본 이야기들이 현대제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KT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 섹터 이 대표 주작격인 이들의 흐름 잘 지켜보시면서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DB금융투자 김진만 팀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